나보다 리스를 많이 하는 사람 없다. 100% 확신하는 남자. 나보다 수입차 리스를 많이 판 사람 본 적 없다. 19년간 자뻑하고 있는 남자. 리스렌트인 현자빠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정말 한가할 때 동종업계 유튜브를 보다가요. 제가 빡쳐서 즉석에서 기획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전혀 네이버 정보 검색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제 머릿속 그리고 19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었음을요. 굳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너 잘났다! 오늘 제목에 있는 내용 다 정리하려면요. 시간 없으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오토리스 2. 장기렌트 3. 할부 4. 현금 요 4가지 구입 방식 중에서요. 어떤 게 제일 이익인가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요. 저는 되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진심 몰라서 묻나요? 아파트 사는데 대출 받고 사는 게 유리할까요? 현금으로 사는 게 유리할까요? 전세가 유리해요? 월세가 유리해요? 전세 대출이 유리해요? 무엇을 사든 현금으로 사는 게 마음도 편하고요. 이자도 안 내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초급반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현금이 제일 유리해요. 자, 그러면 오늘 중급반 1번 오토리스 2번 장기렌트 3번 할부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이익일까요? 사실 이 질문도 잘못되었어요. 차를 사면은요 이익이 아니라 손해죠. 차는 안 사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질문은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차를 사는 게 내가 손해가 덜하고 감가가 덜한가? 이 부분의 정답은 사실 절대값은 없습니다. 리스는 리스대로 장단점이 있고 장기 렌트는 또 장기 렌트대로 장단점이 있고 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리스, 장기 렌트, 할부 중에 비용적인 부분만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면요. 저는 할부가 그래도 리스 렌트보다는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할부는 자산으로 잡히는 상품이고요. 리스 장기 렌트는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운용 상품이기 때문에요. 사실 비교 자체가 무리입니다. 상품이 다릅니다. 할부는 그냥 대출입니다. 이자 주고 돈을 나누어 내는 그냥 그런 대출이죠. 할부는 중도 완납이 좀 용이하죠.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요. 펀드가 유리해요? 변액보험이 유리해요? 그냥 적금할까요? 이런 질문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펀드는 증권이고 변액은 보험이고 적금은 금융인데 답변이 쉽지가 않겠죠. 이해가 가시죠? 예. 자동차 금융 이것도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랑 거진 비슷합니다. 펀드, 보험, 적금 비교도요. 따지면 따질 수 있지만은요. 은행원이 정답을 정해주진 않아요. 그냥 추천을 할 수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중급반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급반으로 리스, 렌트 그리고 수많은 용어들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일단 물 좀 먹을게요. 이거 뒷광고 아닙니다. 앞광고입니다. 오토리스 문의 주세요. 오토리스, 장기렌트 어떤 게 유리한가? 이것도 질문을 바꿀게요. 오토리스, 장기렌트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상품인가? 난 보험가입이 안 돼. 사고가 많아. 내 앞으로 사면 완전 보험 폭탄이야. 이러면 장기렌트죠. 와이프 차 사주는데 아내가 때려 죽여도 허차는 싫어. 수입차 타는데 빌려 타는 느낌 이거 싫어해. 이러면 무조건 리스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다 빼고요. 비용 면에서 어떤 게 제일 싸게 먹히냐? 3, 2, 1 3, 2, 1 인수를 목적으로 할 때 총 비용을 계산하면은요 후진개찐이다. 엥? 자,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리면은요 리스료는요 차가 플러스 취득세, 부대비용, 거기다가 마이너스 프로모션,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선수금, 거기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요. 보증금의 애취율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자율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리스료가 선정이 되죠. 그리고 잔존가치만큼은요. 원금 균등 방식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율에는요. 운용비가 포함이 되고요. 운용비가 중요한 겁니다. 차세 보험은 별도입니다. 이자율에 운용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수식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이자에 플러스에 운용비를 별도로 받는다. 이게 핵심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 렌트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요. 리스보다 운용비는 더 비싸고
취득세 차값은 면세니까요. 쌉니다. 차세 보험은 무조건 포함해야 됩니다. 결국은 두 상품은 인수시까지 총 비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리스 상품을 설명할 때요, 리스 기간 만기까지 운용 시의 총 비용이 할부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은요, 제일 싼 상품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용적으로 다시 계산을 할 때요, 만기 시까지 총 비용은 리스 렌트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총 비용이 할부로 견적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으면은요, 리스 렌트 견적은 좋은 상품입니다. 본 공식은요, 초기 비용은 동일하게 조건을 두고요, 보증금 조건이든 선수금 조건이든 이 공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요, 월불입금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요즘 요게 좀 대세 상품입니다. 초기 비용은 조금 내고 월 싸게 내고 내다가 만기되면 반납하고 그리고 끝! 이 컨셉일 때는요, 비교라는 게 좀 필요한데 사실 할부는 반납이 안 되니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리스와 렌트를 월불입으로 비교 시에요, 정답은 그냥 나옵니다. 80% 이상 리스가 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입차는 90% 리스가 쌉니다. 보험 넣고 차세를 넣어도요. 다만 특정 차종 중에서요, 장기 렌트 특판이나 선발주들이 나온 차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장기 렌트가 월불입금이 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스의 단가가요, 렌트의 단가보다 크게는 10%, 적게도 2, 3% 이상은 유리하기 때문에요, 월불입으로만 봤을 때 필연적으로 리스가 쌉니다. 보험 조건, 특이사항 이렇게 없는 한요. 지금까지 내용 정리할게요. 인수시까지 비용은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동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납니다. 나는 리스가 더 싸던데, 나는 렌트가 더 싸게 타고 있는데 등 많은 댓글이 있을 텐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운용상품이라 함은 초기 비용, 잔존가치, 매달 프로모션, 그리고 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보험의 인수율, 요 조건에 따라서요, 매달 같은 차라도요, 월불입금 조건이 다르게 운용되기 때문에 20% 내에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반납으로 상품을 할 때는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특정 차종의 경우 장기 렌트 상품으로 월불입금이 특판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차로는 E클래스, BMW 5시리즈, 아우디 A6 같은 재고도 있고 인기도 있는 차들이 특정 장기 렌트 상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지바겐 이런 대기가 긴 차들은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1억이 넘는 차는요, 렌트카 자체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되는 곳은요, 신한, KB, 하나, JB 요 정도 됩니다. 국산차도요, 재고가 있고 인기가 있고 이래야지 선발주가 나오고요. 제일 만만한 게 뭐 소나타 K5 이런 거죠. 요즘은 뭐 G90, GV80 이런 것도 특판으로 찾으면은요, 장기 렌트 상품 중 좋은 거 있습니다. 자, 그럼 리스는 이런 거 없느냐? 특판으로 싸게 나오는 거 질문하시는데요. 네,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요, 구랍니다. 와우! 프로모션이 좋을 수는 있는데요, 특정 리스사에서 선발주가 되지가 않습니다. 리스는요. 리스는 간단합니다. 잔존 가치가 제일 좋은 데가요, 리스료, 월불입금이 제일 싸고요, 운용비가 적어 조달금리, 즉 이거를 IRR이라고 하는데요, 이 IRR이 제일 싼 데가 총 불입금이 제일 싼 곳입니다. 자, 그러면 잔존 가치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IRR이 제일 좋은데, 제일 금리가 좋은데 어디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1번, 잔존 가치 제일 좋은 곳 차마다 다릅니다. 기간에 따라 다르고요, 약정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선수금 요거는요, 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IRR, 즉 금리가 제일 싼데 어디냐? 이거는 좀 답을 드릴 수 있어요. 8천만 원대까지 일반 잔가는요, 우리카드, 롯데캐피탈이 현상에서 유리합니다. 1억 이상은요, 일반 잔가 상품은요, JB 하나가 현상에서 유리합니다. 고잔가로 갈 때는요, 농협, DGB, 미래에셋이 현상에서 유리합니다. 문제는 IRR이 좋은 금융사는요,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의사 변호사도 부결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이 IRR이라는 게요, 결국 0.2% 유리하다는 건데요, 솔직히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총 이자로 따지면은요,
차값의 0.4%니까요. 연으로 따지잖아요. 4년 기준이면 0.1% 이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1억 차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0만 원, 12개월 기준에 8,000원 요 정도 차이 납니다. 이거 따지면은요 머리 터져요. 대가리 터져. 그리고 본 기준은요 정상 잔가의 보증금 30% 기준이며 리스피 없는 기준일 때입니다. 머리 아프죠? 나도 머리 아파. 대가리 터져. 마지막으로 리스는 모든 금융사에서 국산차, 수입차, 차종에 상관없이 취급이 되지만은요 수입차 렌트는요 사실 아직 안 하는 금융사가 더 많습니다. 여기까지 고급반이고요. 더 가면은요 머리 아프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1부로 마치고 2부는 엘리트 전문가 과정으로요 다음 해에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일단 물 한잔 먹고요. 광고하기 어렵네. 진심으로 개소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원문을 작성 후 리스인렌트인 스튜디오를 통해 오토리스, 장기렌트, 할부, 현금 등 자동차 구입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결론 이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하게 비교해도 사실은 헷갈리는데 은행 가면은요 돈 예치할 때 계산기 안 꺼내잖아요. 펀드가 좀 위험률은 있지만은 은행원이 추천하면은 가입을 하시는 분이 있죠. 물론 나는 무조건 적금이야 하는 분도 있고요. 보험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요. 자동차 금융 상품도 결국은 설계자의 방향에 따라 가는 건데요. 그런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유튜브를 보면은요 하나같이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직업이 리스인이 아니야. 저희는요 회사 상호가 일단 리스인렌팅이에요. 무슨 오토니 무슨 칸이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상호만 딱 봐도요 리스렌트 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한 컨텐츠 제목으로요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조회수를 떠나서요 제 머리에서 나온 이 오늘의 이 컨텐츠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팩트가 맞다고 자신합니다.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끊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리스 설계자 회사를 찾으신다면요 제가 보장하는 리스인렌트인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구독 좀 하자. 아주 힘들다. 어쩌라고?